자외선 차단은 워낙에 요즘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시지만 또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둘 다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창소 에디션 김창수 원장입니다. 노화 방지하려면 뭐 발라라, 뭐 시술 받아라, 뭐 어째라 막 이래가지고 뭔가 제 머릿속에서 뭔가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들 알기 쉽게 뭔가 정리해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노화라고 한다면 우리 이제 피부 노화를 얘기하는 거겠죠. 피부 노화의 안티에이징의 중요한 5가지로 좀 추려서 말씀해 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자외선 차단입니다. 자외선 차단은 워낙에 요즘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시지만 소홀해지기 시작하면 또 소홀해지기도 하고 또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외선은 우리 피부 노화에 가장 강한 주된 주범인 만큼 잘 차단해 주시는 게 중요한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선크림이겠죠.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함에 있어서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거는 무기자차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할 것인가 유기자차를 사용할 것인가 이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옳다라고 사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본인의 피부 상태에 따라서 좀 결정을 하시면 좋겠는데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기자차와 유기자차를 둘 다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섞어서 사용하셔도 좋고 피부 상태나 날씨나 오늘 이제 일정에 따라서 2가지를 좀 병행하면서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 결국 중요한 거는 본인에게 맞는 것을 사용해야 꾸준히 사용할 수 있고 그래야 매일 사용하면서 자외선 노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면서 불편한 점이 있으실 때는 과감하게 좀 선크림을 교체해가면서 본인에게 맞는 것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이아신아마이드라는 성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보통 미백 성분이나 피부의 밸런스를 유지시켜주는 성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피부에 홍조가 있는 분에게도 도움이 되고요. 피지 조절이라든가 색소 침착 이런 부분에도 효과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피부 밸런스를 맞춰주는데 좋은 성분으로서 안티에이징의 중요한 성분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레티놀입니다. 레티놀 성분은 워낙에 잘 알려진 안티에이징 성분인데요. 피부의 콜라겐 생성을 유도해서 잔주름이나 탄력 개선 그리고 피부 결 개선까지 피부의 안티에이징에 굉장히 강력한 성분인데요. 이 레티놀 성분은 이제 과학적으로도 많이 증명되고 실제로 약품으로도 사용이 되는 그런 성분인데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또는 선택할 때 고려하셔야 될 부분은 레티놀 성분마다 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강한 농도를 사용하게 되면 피부의 자극감이라든가 피부가 벗겨진다든가 이런 부작용을 가질 수도 있고 레티놀 성분을 이제 사용하게 되면 자외선에 조금 취약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도 자외선 차단을 더욱더 신경 써서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홈케어라기보다는 시술인데요. 가장 강력한 안티에이징 툴 중에 하나라고 제가 생각하는 보톡스입니다. 보톡스는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역시 근육의 움직임을 줄여서 주름을 줄여드리는 주름 보톡스 시술이 될 텐데요. 주름 보톡스를 하게 됐을 때 이게 왜 안티에이징이냐라고 하면 단순히 이제 주름이 없어져서 안티에이징이 되는 것도 있지만 표정 근육의 과도한 움직임을 줄여주면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기전 자체를 막아주면서 그 부위에 피부가 계속 접히면서 생기는 노화를 줄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톡스를 꾸준히 맞았던 사람과 꾸준히 맞지 않았던 사람의 차이는 직후 효과가 나타났을 때도 있지만 10년 뒤, 20년 뒤에 더 크게 분명하게 갈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줄기세포 시술입니다. 줄기세포 시술은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지만 시술로서는 생소하신 분들도 좀 있으실 수 있는데요. 피부과에서 시행하는 줄기세포 시술 같은 경우에는 혈액에서 줄기세포와 성장인자를 포함하고 있는 혈액 성분들을 추출해서 그것을 다시 그대로 피부에 주입시켜주는 시술입니다. 우리 혈액과 피부에는 원래도 줄기세포가 존재하지만 굉장히 미량으로 낮은 농도로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피해서 분리해서 높은 농도로 농축을 시켜줘서 피부에 주입을 시켜줬을 때 그야말로 근본적인 안티에이징에 다가가는 그런 시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름이라든가 모공이라든가 특정 부분에 어떤 효과가 있다라기보다는 피부 전체의 재생 사이클을 돌려주면서 피부 자체의 안티에이징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시술로
마지막으로 줄기세포 시술을 안티에이징에 좋은 5번째로 꼽고 싶습니다. 우리가 노화가 되는 것 자체를 아예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의학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앞으로도 존재하게 될지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노화가 됐을 때 그걸 저속 노화, 슬로우 에이징 또는 웰 에이징 같이 노화가 진행이 되지만 그 속도를 조금 늦춘다거나 그 형태가 조금 더 우리가 받아들이기 좋은 완만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안티에이징 시술과 방법으로 말씀드렸던 성분들이라든가 시술들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더 창수 에디션 김창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